선영 씨, 오늘 유난히 이쁘세요. 아이 참, 자기도 오늘 멋있어요.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야, 이 새끼야. 너가 우리 마누라 꼬신 놈이구나. 아, 너 누구야? 여보, 왜 그래요? 와이프 선영이 살사 댄스 동호회에서 춤바람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화가 나서 달려왔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 선영의 춤동호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앞에서 선영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쾌한 라틴 음악이 새어나왔어요.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세요? 선영이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처음인데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하긴요. 언제 오셔도 환영이에요. 접수대 여자가 서류철에서 가입 신청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선영은 볼펜을 받아들고 빈칸을 채워나갔어요. 이름, 나이, 연락처까지는 거침없이 썼습니다. 볼펜 끝이 결혼 여부 칸에서 멈췄습니다. 기온에 동그라미를 치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자가 수건으로 목을 닦으며 서 있었어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탄탄한 어깨와 곧은 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예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간 뒤에야 선영은 움찔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현석이에요. 여기 나온 지 2년 됐어요. 아, 네. 저는 선영이에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현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넓고 따뜻한 손바닥이 선영의 손을 감쌌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파트너가 한 명 빠졌는데 저랑 같이 하실래요? 현석이 연습실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리드할게요. 몸만 맡기시면 돼요. 현석이 선영의 등에 손을 가볍게 얹고 연습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이 화끈거렸어요. 선영은 25회를 함께한 남편 태수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살사 음악이 볼륨을 높여 울려 퍼졌습니다. 현석이 선영의 오른손을 잡고 허리에 왼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 눈을 보세요. 발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선영은 현석의 검은 눈동자를 올려다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음악에 맞춰 현석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영의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어요. 스텝이 엉켰지만 현석이 허리를 잡아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시네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살 무렵 대학 동아리에서 춤을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까맣게 잊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석이 선영을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치마 자락이 바람을 일으키며 펄럭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붉게 상기된 볼과 반짝이는 눈동자가 보였어요. 표정이 살아나셨네요. 현석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에 춤추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무슨 이상이요? 가슴이 막 뛰고 숨이 차고. 선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석이 선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접수대 여자가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입 신청서 다 쓰셨어요? 선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결혼 여부 칸은 비어 있었어요. 여기 안 쓰셨네요. 아, 그게. 선영이 머뭇거렸습니다. 현석이 옆에서 물병을 건네며 끼어들었어요. 혼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싱글이시구나.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작게 끄덕였어요. 접수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선영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20년 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싱글이래. 선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어요. 죄책감보다 해방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오늘 연습 사진이 올라왔어요. 현석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선영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어요. 새로 오신 분 춤 잘 추시네요. 현석 씨랑 호흡이 딱이다. 선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거울 앞에서 세 번째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 앞에 버려진 옷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촌스럽고 이건 너무 튀고. 선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검은색 랩스커트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돌아서서 엉덩이 라인을 확인했어요. 배가 들어가도록 숨을 참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 태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뭐야, 어디가? 태수가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화들짝 놀라 옷 위에 카디건을 걸쳤어요. 응, 동호회. 말했잖아. 댄스 배운다고. 아, 그거. 또 가? 태수가 냉장고를 열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태수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밥은 차려놨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식탁에 있어. 응. 태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 다목적실에 들어서자 현석이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선영 씨, 여기요. 현석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가갔어요. 오늘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현석이 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괜히 스커트 자락을 매만졌어요. 이거요?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잘 어울려요. 춤출 때 예쁘게 펄럭이겠다. 현석의 눈이 반달처럼 휘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간질간질해서 눈을 피했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느린 템포의 바차타였어요. 강사가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밀착해서 출 거예요. 파트너 허리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현석이 선영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벌려 선영을 기다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면 돼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현석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석의 왼손이 선영의 허리를 감쌌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얇은 옷감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숨 쉬세요. 현석이 선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 선영의 허리를 살짝 눌러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선영의 몸이 저절로 따라갔습니다. 잘하시네요. 몸이 부드러워졌어요. 현석의 칭찬에 선영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현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그 주름이 오히려 푸근하게 느껴졌어요. 현석 씨는 언제부터 춤을 추셨어요? 이혼하고 나서요. 한 3년 됐나? 현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춤이 저를 살렸어요. 현석이 선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춤출 때는 음악이랑 파트너밖에 안 보여서 좋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벽만 보다가 하루가 가요. 아이들이 다 컸어요? 네, 둘 다 독립했어요. 이제 저만 덩그러니 남았죠. 선영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석이 선영을 부드럽게 턴시켰어요. 돌아 나온 선영을 다시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됐네요. 이제 선영 씨 시간이잖아요. 선영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에게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석이 선영에게 물병을 건네며 물었어요. 목마르시죠? 오늘 많이 움직였으니까. 고마워요. 선영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한 물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선영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살사 파티 있는 거 알아요? 파티요? 네, 다른 동호회랑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현석의 눈이 기대에 차서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저 같은 초보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제가 옆에 있을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현석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무슨, 그냥 가는 거예요. 현석이 선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손을 빼려다가 멈췄어요. 현석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선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현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현석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오늘 연습 사진이 올라왔어요. 현석이 선영의 허리를 잡고 밀착해서 춤추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우와, 이 조합 찰떡이다. 선영 씨 완전 프로 같아요. 현석 씨 드디어 짝 찾았네. 선영은 핸드폰 화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마지막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싱글끼리 잘 어울린다. 선영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현석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선영의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선영은 옷장 앞에서 1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파티에 뭘 입고 가야 할지 도무지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빨간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고 검은 블라우스를 대보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에이, 이건 너무 야하고. 선영이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남색 브이넥 원피스를 골랐어요. 쇄골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골프백을 메고 나가려다 선영을 보고 멈췄어요. 어디가? 동호회 모임 있어. 선영이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선영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동호회 가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어? 그냥 파티가 있대. 선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파티? 주민센터에서 무슨 파티야? 나이값 좀 해. 선영은 립스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매주 골프장에서 뭘 하는지 내가 알아? 태수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나이 값이라. 선영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즐기고 싶었습니다. 파티 장소는 강남의 한 연습실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흥겨운 살사 음악이 쿵쿵거리며 울렸어요. 형형색색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어요. 선영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석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어요. 검은 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현석이 선영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오늘 진짜 예쁘다. 현석이 선영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집에 있던 거예요. 거짓말. 나 보려고 예쁘게 입고 온 거 다 알아요. 현석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부끄러워서 현석의 팔을 살짝 쳤어요.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사실인데 뭐. 자, 들어가요. 현석이 선영의 허리에 손을 얹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이 뜨거웠어요. 두 사람은 플로어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음악이 바뀌면서 느린 바차타가 흘러나왔어요.
현석이 선영을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 쳐도 돼요? 현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석의 손이 선영의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허리 곡선을 따라 손바닥이 미끄러졌어요. 선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그냥 몸을 맡겨요. 현석이 선영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살짝 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섞였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맞춰 두 사람의 몸이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현석이 선영을 돌리고 감싸고 다시 안았습니다. 선영은 25해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곡이 끝나고 현석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 나랑 춤출 때 행복해 보여요. 그래 보여요? 응. 눈이 반짝반짝해. 현석이 선영의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석 씨도 그래요. 춤출 때 제일 멋있어요. 선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현석의 눈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기념으로. 현석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영의 어깨를 감싸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잘 나왔다. 단톡방에 올려도 돼요? 네, 괜찮아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선영 씨 아니에요? 선영이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미가 서 있었어요. 선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정미 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저도 다른 동호회에서 왔어요. 어머, 그런데 선영 씨 남편분은 안 오셨어요? 정미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현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보았어요. 남편이요?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아, 그게. 정미가 눈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 씨 남편분 아침에 골프 가시던데. 태수 씨 맞죠? 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영은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현석 씨, 선영이 현석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현석이 선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 내가 괜한 말을 했나? 그럼 난 먼저 갈게요. 정미가 사라진 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현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처음에 그냥 실수로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잡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실수요? 현석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미안해요. 현석 씨를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현석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의 어깨 위에 놓였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현석이 돌아서서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제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방금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현석과 다정하게 붙어서 웃고 있는 선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어요. 둘이 사귀어요? 커플 인정. 싱글끼리 잘 됐네. 선영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만든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월요일 아침 선영은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10번째 반복했습니다. 현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변명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어요. 동호회 운영진 미라가 공지를 올렸습니다. 회원 여러분, 보험 및 행정 처리를 위해 회원 정보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상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허위 기재 시 회칙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저녁 선영은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자마자 현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현석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선영 씨, 이리 와요. 옆에서 동호회 친구 수진이 손짓했습니다. 선영이 다가가자 수진이 귓속말로 물었어요. 토요일에 무슨 일 있었어? 현석 씨가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 별일 아니야. 선영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 근데 정미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잘은 모르겠는데 선영 씨 남편 어쩌고 하더라고. 남편이 있어?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때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선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연습실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미라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선영 씨, 가입신청서에 결혼 여부를 안 쓰셨더라고요. 아, 그게. 근데 주민센터 행정 자료에는 배우자가 있는 걸로 나와요. 미라가 선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일부러 숨기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라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선영 씨, 저도 사적인 건 존중해요. 근데 허위 정보는 규칙 위반이에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확한 정보 제출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참여를 보류할게요. 선영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라가 돌아간 뒤 선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석이 물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선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석 씨, 물이라도 마셔요. 얼굴이 창백해. 현석이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화 안 났어요? 화요? 뭐해?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실망은 했어요.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선영 씨가 왜 그랬을까? 현석이 선영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벽에 어깨를 기대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 싱글이라고 한 게 진짜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선영 씨 눈은 거짓말을 못해. 현석이 선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지 마요. 여기서 울면 사람들이 봐. 현석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선영이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현석 씨, 나 어떻게 해야 해? 뭘 어떻게 해요? 다 들통났잖아요. 미라 씨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곧 알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이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처음에 실수로 그랬다고. 그게 될까? 안 되면 어때요? 선영 씨가 춤추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현석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석 씨는 왜 이렇게 좋아요? 선영이 현석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현석이 멈칫했어요. 내가요? 응.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나 유부녀인 거 알면서도. 현석이 선영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선영 씨가 좋으니까요. 선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춤출 때 선영 씨 눈이 빛나잖아요. 그 눈을 보면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석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석 씨, 알아요. 지금은 안 돼요. 현석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선영 씨가 정리될 때까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유부녀가 싱글인 척하면서 바람난다. 동호회가 무슨 불륜 클럽이냐? 선영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 얘기야? 증거 있어? 선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빗방울이 흩뿌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눈에서도 빗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톡방은 밤새 난리가 났습니다. 익명글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선영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 얘기야? 이름을 대라. 증거도 없이 이러면 명예훼손이야. 운영진이 좀 나서라. 미라가 새벽 2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사실 확인 전까지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 주세요. 선영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옆에서 태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부엌에서 밥을 차리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태수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손이 미끄러웠어. 선영이 깨진 조각을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손끝이 베어서 피가 맺혔어요. 선영은 그 피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며칠째 밥도 안 먹고. 태수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선영의 손을 잡아 상처를 살폈어요.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선영이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태수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동호회에서 무슨 일 있어? 선영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수를 보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당신 이상해. 동호회 다녀오면 표정이 달라. 태수의 눈이 선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체력이 딸려서 그래.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진짜 그것뿐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부엌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이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미라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선영 씨, 오늘 저녁에 따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수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누구야? 아, 동호회 총무. 서류 얘기래. 선영이 핸드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수가 한참 동안 선영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밥 먹자. 식기 전에. 저녁, 선영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미라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미라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선영 씨 가입할 때 결혼 여부를 숨긴 거 맞죠? 네, 맞아요. 선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그랬어요? 유부녀면 어때서요? 우리 동호회 유부녀 많아요. 알아요. 처음에 그냥 실수로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려웠어요. 실수요? 미라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처음 왔을 때 오랜만에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냥 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혼자냐고 물었을 때 그냥 그렇다고 해버렸어요. 거짓말 하려던 게 아니라 그 순간 진짜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미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적인 사정은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미라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익명 글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이 글 때문에 동호회가 시끄러워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선영 씨 얘기인 거 다들 짐작해요.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요. 임원들이 임시 제명 얘기까지 꺼냈어요. 제명이요?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칙 위반은 사실이니까요. 저도 선영 씨 편 들기 어려워요.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한테 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선영 씨가 춤출 때 행복해 보이는 거.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방법이 틀렸어요. 거짓말로 시작하면 끝이 안 좋아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미라를 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해야 해요? 일단 다음 총회에서 사과하는 게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망치는 것보단 나아요. 미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금요일 총회예요. 그때까지 생각해봐요. 미라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석이었어요. 선영 씨, 괜찮아요? 미라 씨 만났다며요. 선영은 울컥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울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선영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가 그 모양인데. 현석 씨, 나 어떡해. 다 망했어. 선영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어요. 망한 거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다들 나를 손가락질해. 불륜녀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 현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그 목소리에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현석 씨는 왜 이렇게 좋아? 나 때문에 당신도 욕먹을 텐데. 내가 욕먹는 건 상관없어. 선영 씨가 힘든 게 더 싫어. 선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금요일에 내가 옆에 있을게. 혼자 가지 마. 전화가 끊긴 뒤 선영은 한참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선영의 마음도 그 어둠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선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단톡방을 확인했어요. 익명글 아래 새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금요일 총회에서 진실이 밝혀지겠네. 유부녀 맞으면 그냥 나가라.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귀 옆으로 떨어졌어요. 금요일이 코앞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선영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총회에 가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 들린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가?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돌아보았어요. 태수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동호회. 총회 있어. 이 시간에? 태수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응. 늦으면 안 돼서. 선영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태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 태수를 올려다보았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태수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숨기는 거 없어.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캡처된 사진이 떠 있었어요. 파티에서 현석과 다정하게 붙어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상처인지 알 수 없었어요. 태수야, 이건 오해야. 그냥 동호회 사람이야. 동호회 사람이랑 이렇게 붙어서 사진을 찍어. 태수가 핸드폰을 선영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선영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춤추다가 찍은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나랑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표정 안 지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태수야, 언제부터였어? 나한테 말해. 아무것도 없어. 진짜야. 선영이 태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당신 요즘 완전히 딴 사람 같아.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 이 남자 때문이지? 아니야. 나 그냥 춤이 좋아서 그래. 춤? 춤이 좋아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랑 붙어 다녀? 태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영은 움찔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태수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뭘 하든 관심 없는 줄 알았지? 골프만 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당신 얼굴도 안 보는 줄 알았어? 태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소홀했어. 태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 바람을 피우면 어떡해. 바람 안 폈어. 진짜야.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랑 손잡고 춤춘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믿어줘. 믿어? 어떻게 믿어? 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동호회 간다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설레는 표정인지 알아?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현석을 만나러 갈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설렘이 죄였어요. 미안해.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당신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태수가 현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총회 간다며. 그 남자 보러 가. 태수야, 제발. 선영이 태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수가 선영의 손을 떼어냈어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 근데 그게 나랑은 아닌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손을 짚었어요. 끝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고. 태수가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선영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석이었어요. 선영 씨, 어디야? 총회 시작해. 선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만 터져 나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현석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 선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현석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금 집이야? 응.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안 돼. 총회고 뭐고 상관없어. 선영 씨가 먼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현석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이 얼굴을 보더니 말없이 품에 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왔어. 현석의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나 때문에 다 망했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선영 씨 잘못 아니야. 현석이 선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춤이 좋은 게 무슨 죄야? 행복하고 싶은 게 무슨 잘못이야? 선영이 고개를 들어 현석을 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물었어요. 현석 씨, 나 어떡해? 현석이 선영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볼을 스쳤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오늘은 그냥 울어. 총회는 내일 가도 돼. 오늘은 선영 씨가 먼저야. 현석이 선영을 다시 안았습니다. 선영은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더 슬펐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영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현석 씨, 응, 나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석이 선영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어떻게 되든. 선영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 말했잖아. 선영 씨가 좋으니까. 현석이 웃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아리게 뛰었어요.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수가 아직 깨어 있었어요. 선영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은 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어요. 빈 옷장을 바라보며 선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려도 혼자였어요. 동호회 총회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미라가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선영 씨,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선영은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현석에게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밥 먹었어요? 잠은 잤어요? 보고 싶어요. 선영은 짧게만 답했어요. 응, 조금. 나도. 토요일 오후 현석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며칠째 씻지도 않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현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힘없이 웃었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안 돼요. 나가요. 밥 먹으러. 현석이 선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 이 꼴로 어딜 가. 상관없어요. 나는 선영 씨 아무 모습이나 다 좋아. 현석이 선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현석 씨,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뭐가요? 나 유부녀잖아. 아직 이혼도 안 했고. 당신이 나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이 선영의 양 어깨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선영 씨가 좋아. 왜?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좋아?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춤출 때 선영 씨 눈이 반짝이잖아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좋고, 내 손을 잡을 때 떨리는 것도 좋아요. 현석이 선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선영 씨 전부가 좋아요. 선영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태수에게서도 누구에게서도. 근데 나는 안 돼. 선영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현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현석 씨는 나한테 도피처였어. 집이 답답하고 남편이 무심하고 그래서 현석 씨한테 기댄 거야.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외로웠던 거야. 현석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작은 외로움이어도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선영 씨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를 보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현석이 선영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선영 씨 눈이 다 말해주거든. 현석이 웃었습니다.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선영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태수랑 정리도 안 됐고, 동호회 일도 해결 안 됐고, 이 상태로 현석 씨한테 가면 안 돼. 왜요? 그러면 또 기대는 거잖아. 나는 이제 내 발로 서고 싶어.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현석이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쓸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미안해. 미안하긴요. 선영 씨가 제대로 서는 거 보고 싶어요.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현석이 선영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선영은 그 손길이 아프도록 따뜻했어요. 다음 주 총회 나갈 거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현석이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응. 도망치지 않을 거야.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할 거야. 혼자 갈 수 있어요? 응. 혼자 가야 해.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내가 가면 안 돼요? 고마워. 근데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선영이 현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석 씨가 옆에 있으면 또 기대게 돼. 나는 혼자 해내고 싶어. 현석이 선영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끝나면 바로 연락해요. 어떻게 됐는지. 응. 약속할게. 현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 진심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요. 늦었어. 밥은 꼭 먹어요. 약속해요. 알았어. 현석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선영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붉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은 총회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였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것을 진심으로 끝낼 거였습니다. 선영은 욕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방치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선영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선영, 넌 할 수 있어. 선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백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거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가기로 했어요. 주민센터 다목적실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30명쯤 되는 회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선영이 들어서자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어요. 미라가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선영 씨, 이리 와요. 선영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뒤쪽에서 현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선영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드릴게요. 미라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마이크를 쥐고 회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영은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처음 가입할 때 결혼 여부를 물었는데 저는 혼자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25년째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한 회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숨긴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였어요. 그날 오랜만에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선영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은 무심하고 저는 빈집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래서 누가 혼자냐고 물었을 때 그냥 그렇다고 해버렸어요. 회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이 말을 이었어요.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익명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와 현석 씨 사이에 분류는 없었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잡고 춤춘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해서 오해를 산 건 사실이에요. 그 점은 사과드려요.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과한다고 끝이에요? 규칙을 어겼잖아요. 선영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규칙을 어겼어요. 어떤 처분이든 받아들일게요. 선영이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저한테 춤은 숨통이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어요. 제가 누군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춤을 추면서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춤을 추고 싶었던 마음은 진짜였어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회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라가 일어섰습니다. 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규칙 위반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영 씨가 솔직하게 사과한 점, 그리고 실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제명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봉사요? 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동호회 행사 준비를 도와주세요. 그걸로 마무리할게요. 선영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회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용기 있었어요. 앞으로 잘해봐요. 춤은 계속 춰야지. 선영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현석이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어요. 잘했어요. 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도 웃었어요. 고마워요. 현석 씨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선영 씨 혼자 해낸 거예요. 현석이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아련했어요. 현석 씨, 나 시간이 필요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기다려줄 수 있어? 100번이라도요. 현석이 웃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뒤 선영과 태수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도 미안해. 말을 안 하고 혼자 삭혔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을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노력은 해보고 싶어? 태수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나도 그래.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게.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춤 배워볼까? 선영이 깜짝 놀라 태수를 보았어요. 진짜? 응.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나도 알고 싶어. 선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발 많이 밟을 거야.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되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 선영과 태수는 주민센터 초급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보는 강사가 앞에서 기본 스텝을 알려주었어요. 자, 파트너와 손을 잡으세요. 태수가 어색하게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어요. 긴장했어? 선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난생 처음인데. 태수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느린 템포의 살사였어요. 두 사람이 어설프게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선영의 발을 밟았어요. 아, 미안. 괜찮아. 다시 해봐. 선영이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음악은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태수의 손길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선영은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스텝을 밟는 남편이 보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수야. 응? 고마워. 같이 해줘서. 태수가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나야말로. 이제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함께 스텝을 맞춰 나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보였어요. 서투르지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넘어져도 다시 손잡고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태수가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습니다.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발을 밟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